자, 야구하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조상현 기자입니다. 오늘은 김동영 기자님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기자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기자님이 9월 12일 그죠? 예, 네, 고원저리에 예. 그러면 지금 나오신 지 뭐 한 달도 지금 넘었다라는 건데, 저희가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아시안게임 갔다 오셨잖아요. 네. 아니, 저는 사실 그때 가시기 전에, 저는 뭐 중국 여러 번 갔다 와서 괜찮다, 잘 맞는다 이러셔가지고 잘 다녀오셨을 줄 알았더니 엄청 힘드셨다고 하시네요, 지금. 네. 뭐 잘 맞는다라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익숙한 곳인 건 맞는데 항저우는 처음 가봤고요. 네. 중국이라는 나라가 익숙한 건 맞는데 항저우는 처음 가봤고 동선이 너무 이게 왔다 갔다 네. 해야 된다고 또 하더라고요. 거기가 또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네. 예, 그 통제와 그렇구나. 호양이님이 기자님 아시안게임 때 김건우 선수 인터뷰할 때 뒤로 지나간 거 봤다고 얘기하셨는데, 보셨나요? 김건우 선수가 그 스트리트 파이터 네. 그 하시는 분 맞죠? 금메달 네. 따신 분. 그분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네. 저보다 형인 아시안게임 국대 중에 저보다 형이 몇 명 없는데 네. 그중 한 분이셨고, 저 그날 이제 저도 인터뷰 잠깐 했거든요. 하고 저도 좀 약간 팬심 남아서 사진 하나 찍었어요. 기자님도 스트리트 파이터 세대잖아요. 전 이제 전 원부터 했죠. 원부터 하셨어요? 네. 또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또 저희가 한번 얘기를 또 나눠봤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가 오늘은 이제 본편에서 어제 있었던 이제 준 플레이오프 얘기도 뭐 물론 해봐야 될 테고, 거기에 앞서서 이제 오프닝에서는 이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프로야구 FA 뒷돈 의혹 제기. 그러니까 사실 올 시즌 초 빗시즌을 뜨겁게 달궜었던 이제 장정석 단장의 그 뽀찌 사건 있지 않습니까? 요 뒷돈 요구 사건. 요게 사실은 예전에도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유정주 구단이 선수를 속이고 1억 원을 챙겼다. SK 시절 뭐 A 선수가 피해를 받았다라는 얘기인데요. 다시 말하면 뭐 구단 프런트 인사가 프로야구 FA 선수와 대형 계약을 체결해주고 그 선수로부터 이제 대가를 받았다라고 이제 하는 건데, 그 선수가 몰랐었던 경우들도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이거를 삥땅 친지를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들도 좀 있고, 지금 이제 그 선수로부터 대가를 받았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거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제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저희 이제 선배가 이제 해당 선수랑 통화를 했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기사 또 나왔지만 조사를 받았던 건 맞고, 근데 증거 불충분으로 그냥 없음으로 끝났고. 공소시효도 지났어요. 엄청 옛날 일이구나. 네, 십수년 전 얘기여서. 이거를 이제 사실 KBO 입장에서는 수사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단에서 보고해서 갖고 오는 자료, 그 계약서를 보고 승인하는 게 전부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뭐 경찰이나 검찰처럼 수사권이 있어, 야 이거 뭐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안 되니까 KBO는 받아들이는 게 전부일 뿐이고. 그렇죠. 그걸 이제 유정주 의원께서는 너네 뭐 했냐 뭐 이런 식으로 갖고 몰아가신 것 같은데, 글쎄요, 이거를 어떻게 입증하실지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중요할 것이고,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왜 지금? 곧 선거가 있죠. 곧 시즌이구나.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뒷단에서 뭐 이렇게 찌른 사람이 있을 텐데. 쟁여놓고 있다가 좀 지금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좀 들고, 그러니까 비례대표시더라고요. 그렇구나. 잘 몰랐는데 비례대표시인데 이제 공천을 받고 싶어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뭐 분석도 좀 있고. 그렇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딱 현상만 놓고 봤을 때 증거 불충분으로 혹은 뭐 이렇게 성립이 불가한 사건이어서 이제 무혐의 처분이 끝났고 공소시효도 지났고, 근데 이거 갑자기 쓱 들이밀어서 너네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 잘못했든 안 했든 그거는 차후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처벌을 뭐 하기가 어려운 그런 포인트긴 하네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조금 이게 왜 지금이지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못한 건 당연히 확인해서 처벌해야 되는 건 맞지만. 글쎄요, 조금 뭐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베네즈님 말씀처럼 물론 이제 수사 시기는 지났어도 앞으로 예방 차원에서 이 필요한 이 과거를 뭐 들추는 그런 일일 수는 있을 것 같다 얘기를 하셨고, 그래도 관행이었다고 한다면 이거 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이건 당연하죠. 앞으로는 이게 당연히 없어야 될 일이고, 예전에는 이제 좀 약간 아름아름 이게 뭐 자주 있었던 일은 사실은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유정주 위원이 기자회견 했던 거 중에 KBO가 복원하고 있는
계약서랑 구단이 갖고 있는 계약서랑 다르더라가 뭐냐면 대표적으로 옵션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옵션까지 명시해서 계약서에 작성해서 발표하라고 하는 게 채 10년이 안 됐어요. 맞네. 그렇잖아요. 그 전에는 옵션은 그냥 양쪽 합의하에 비공개로 한다 뭐 이런 식이 많았었기 그쵸. 때문에 그래서 약간 이면 계약서가 있다라는 얘기들도 아르바는 얘기했었죠. 그런 부분이 일단 가장 크고 그리고 이제 이 구단에서 뭐 뽀찌를 받았다 뭐 예를 들어서 백마진 혹은 허위 계약서 작성으로 돈 받았다. 그렇죠. 뭐 리베이트 당연히 찾아가지고 징계해야죠. 그거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법적으로 뭔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거. 아. 네. 그러니까 구단에서 뭐 SK 이게 나왔을까 SSG 어제 뭐 엄청 바쁘게 회의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뭐가 됐든 답은 나올 거예요. 나올 그렇습니다. 거니까. 네. 일단은 뭐 어떻게 되어 가는지 이게 흐름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일단 하신 것 같은데 요게 요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소시효도 지났고 이제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없다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 이제 여기를 시작으로 이제 차근차근 이제 밟아가다 보면은 또 뭔가 또 더 크게 사건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지금 야구팬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댓글에 요거 얘기하십니다. 전력 분석 대가 허사명 코디네이터도 재계약 불가. 롯데 대개편 성민규 색채 치우 김태형 색깔 채운다라는 이제 기사 제목인 것 같은데 사실은 허사명 그 전 감독 같은 경우에는 뭐 단장 후보로도 올랐을 만큼 얘기가 좀 있었는데 뭐 이렇게 또 되네요, 그죠? 지금 개편이 있네요, 조직 개편이. 그러니까 이게 그냥 딱 나온 것만 보면 구단주가 움직여서 감독을 바꿨잖아요. 그 단장도 바뀌죠. 그러면 그 밑에 있던 코치나 뭐 이런 사람들은 그냥 뭐 파리 목숨이라고 봐야죠. 그러면 허서명 전 삼성 감독 지금 이제 코디네이터께서 잘했냐 못했냐를 뭐 공과 과를 당연히 평가하겠지만 네. 너무 잘 아시겠지만 감독 바뀌면 많은 것이 바뀌어요.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코디네이터라는 직함을 달고 계셨지만 어쨌든 코치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다면 허세명 감독 전 감독이 나가는 거 그렇게까지 이상한 일은 또 아니에요. 사실 또 그렇죠. 네.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김태형 감독이 부임하면서 좀 약간 현장의 힘을 많이 실어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계속 좀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태형 감독의 인사, 그 코드 인사라고도 하잖아요. 사실은 이제 본인과 이제 뜻이 맞는 그런 코칭 스태프들 다 채워 넣고 프런트의 권한을 좀 약간 축소시키려는 이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은데 사실 그건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다라고도 여겨지긴 합니다. 왜냐면 지난 4년 동안은 사실 이제 프런트가 하자는 대로 사실 이제 VIP 쪽에서도 그냥 계속 밀어주고 했는데 이제 성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진짜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이제 김태형 감독에게 좀 힘을 실어주려는 것이 아니야. 이거는 뭐 롯데팬 여러분들께서 화영할 만한 소식인 것 같긴 하네요, 그죠? 그리고 사실 뭐 단장이 누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김태형 감독은 최소한 1군 운영에 대해서는 정권을 항상 갖고 계셨던 분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그리고 두산 팬분들 생각해 보시면 김태형 단장이 그렇게 힘이 없는 단장이 아니에요. 김태형 단장은 철저히 퓨처스 위주로 돌아다니면서 맞네요. 유명주 수집하고 선수 모으고 그쪽에 포커스 맞췄고 김태형 감독이 1군에서 선수단 막 이렇게 운영해가지고 성적 내는 감독이죠. 그러니까 그 양쪽의 역할 분담이 확실했던 팀이 두산이기 때문에 롯데도 그렇게 가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감독 선임했는데 현장에 힘 안 실어주고 간섭하면 정말 웃기겠다. 이한방님 얘기하셨는데 그동안 롯데자이언츠의 그 유구한 역사가 또 있어 오다 보니까 이런 걱정들도 하시는 것 같은데 진득히 한번 김태형 감독 믿어보고 한국 시리즈 우승을 또 몇 번이나 시켰습니까? 이 명장 아니겠습니까? 좀 믿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첫 번째 주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이제 월요일, 목요일 주 2회 방송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게 한국 시리즈까지 뭐 저희가 당연히 뭐 책임져야 되는 게 맞지만 저희가 이제 이슈들 위주로 급한 이슈는 이제 통화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영상을 통해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주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이제 김종국 감독이 기아와 계속 동행을 이어간다. 하지만 팬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롯데가 감독과 단장 전격 교체하면서 변화를 선택한 가운데 기아 타이거즈 이제 변화보다는 이제 안정을 택했습니다. 김종국 감독의 계약 기간 좀 지켜주기로 했다라는 이제 입장인데요. 기아 내부에서 김종국 감독의 3년 임기를 지켜주는 것으로 분위기가 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고로 김종국 감독
2022년부터 3년 계약으로 지휘봉을 잡았고요. 임기 첫해 팀을 와일드카드전까지 진출시킨 바 있고 올 시즌은 이제 6위에 그쳤습니다. 지난해에는 이제 초보 감독이라는 좀 실드가 그나마 좀 있었고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또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악재가 너무 많지 않았냐, 부상도 너무 많았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가을 야구 진짜 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팬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것 같네요. 김종국 감독이 역량을 발휘하기에 힘든 여건이었고 어차피 내년 계약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이 이제 기아구단의 입장인 것 같은데 김동현 기자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일단 저 그룹 저 윗선에서 오더가 떨어졌던 모양인데 그 부상자도 너무 많았고 우리 풀 시즌을 오롯이 치르지 못했으니까 한 번 더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슥 흘러 나온 것 같고 대신에 내부적으로는 교체 얘기가 있긴 있었습니다. 있긴 있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꽤 안 좋은 평가도 좀 있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바꾸는 분위기로 가는 듯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저 위에서 뭐 그러면 답이 없지 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윗단에서 내려온 게 맞다는 가정하에 1년 더 가보자 뭐 이게 아주 틀렸다라고 보진 않아요. 대신에 정말 진지하게 고민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김종국 감독님이랑 친분도 좀 있고 하지만 잘하셨냐라고 하면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솔직히 잘 모르겠고 바꾸는 게 능사냐 이쪽에 더 기울긴 하는데 개인적으로 기울긴 하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김태형 감독 또 후보였죠. 여기 뭐 K 구단 뭐 지금 뭐다 나온 얘기니까 그죠. 네. 그 사실 김태형 감독님 같은 경우는 없는 자원을 막 키우고 만들어서 성적을 내는 이런 유형은 또 아니고 그쵸. 있는 좋은 자원 잘 이렇게 운영해서 성적을 내는 스타일이라 그 측면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롯데보다 기아가 좀 더 세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입장 바꿔서 제가 만약에 김태형 감독이었다. 그리고 진짜 두 개 구단에서 제안이 온 것이 사실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갖춰진 제반 그 전력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롯데보다는 기아 쪽이 조금 더 탄탄하다는 생각이 조금 더 낫다고 보기 때문에 그쵸? 이제 기아 생각도 아주 안 하시진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롯데가 뭐 먼저 발빠르게 움직여서 이제 딱 영입해서 발표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끝났고 그러면 이제 그 김종국 감독을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내부적으로는 이게 맞나 하는 얘기가 꽤 많이 들리긴 했는데 어쨌든 남은 1년 더 가는 걸로 내년에 뭐 예를 들어서 아픈 사람 없이 쭉 가서 좋은 성적 내면 뭐 그건 그대로 잘한 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지금 시점에서는 이게 정말 최선의 선택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뭐 최선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악은 피했다. 이렇게 봐야 되나? 뭐 일단 뭐 댓글 반응이 지금 뭐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최일준님 2,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김종국 감독이 내년 풀 전력을 100승 해준답니까? 나가는 게 맞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으시고 LG도 100승 못했어요. 온갖 사정 다 봐주는 거면 맷 윌리엄스 감독은 왜 경질했나요? 지금보다 형편없는 선수답세 구단 지원은커녕 있는 선수들마저 유출됐었다. DY 2021님께서 또 얘기를 해주셨고 부상 탓을 하는데 기아만 또 부상 선수 있느냐? 또 열정과 긍정님 그리고 근데 이게 또 똑같이 얘기하시는 분들도 또 계세요. 이게 김종국 감독 올해 변수가 많아서 힘들긴 했는데 팬들이나 구단 기대치가 워낙 높다 보니까 명문 구단이 또 이래서 힘들다. 서리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부상자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 피슈님도 말씀하셨고 한상님은 외국인 투수 그따위로 뽑아주고 포수 매년 바꾸고 김종국 감독 아니었으면 윤영철 선수도 만년 2군 선수 됐을 겁니다. 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한상님 의견들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갈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만 명의 팬이 있으면 100만 가지 생각이 있는 거니까 다들 이제 내 마음에 안 들면 욕하는 거고 좋으면 칭찬하는 거잖아요. 뭐 그런 뭐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뭐 말할 필요도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기아는 선동열 감독이 재계약을 한 이후로 그만둔 전례가 한 번 있죠. 아 그렇죠. 그래서 아직 모른다고 봐요 저는. 아직 모른다고 보고 스토브리그 지나가 이제 좀 있으면 시리즈가 끝나고 이제 스토브리그 돌아가겠죠. 그러면 이제 뭐 마무리 캠프 곧 가고 막 하겠지만 이거
유임으로 가닥을 잡아서 간다 쭉 가는데 뜬금없이 빵 터질 수도 있어요. 지금 본사로 뭐 저기 뭐야 저 트럭 날라가고 지금 현수막 걸고 이 난리인데 그렇죠. 또 모릅니다. 아 그렇습니다. 지금 사진으로 또 나오고 있죠. 기아 타이거즈 팬들 모기업 본사 앞에서 항의 시위 지금 또 벌이고 계십니다. 결과적으로 기아가 포스트 시즌 문턱을 넘지 못했고 김종국 감독 경질과 구단 체질 개선을 바라는 또 내용이었는데요. 차 팔아 300억 투자의 결과 기아 타이거즈의 실패한 시즌 300억 투자 실패 무능한 기아 타이거즈 감독 단장 아웃 이런 얘기도 이거는 있고. 좀 삐뚤 잘못 잡으신 것 같은데. 왜요? 차 팔아 300억 투자는 그렇다고 이게 타이거즈만 뭐 조져야지. 네. 갑자기 모기업을.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야구단에 불만이 있으실 때는 본사를 이게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본사 관련 행사 있을 때 그 앞에 보내는 게 직방이다. 지금 잘 지키신 것 같은데 정의성근 회장님 제발 감독 좀 교체해 주세요. 이런 이제 현수막까지 지금 걸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네이버에도 이런 얘기 또 해주셨습니다. 도 기자님 지금 뭐 본사에 돌종국 트럭 퇴진 트럭 시위 알고 계시나요? JW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지금 팬 여러분들의 불만이 심하다라는 거 지금 그리고 이제 팬들과의 소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굉장히 또 답답해 하시는 것 같기는 합니다. 최일진님 또 5,000원 추가적으로 후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풀전력으로 1점 차 그렇게 지고 9연패 한 사람이고 KT는 부상 선수 없었답니까? LG도 풀전력 아니었고 SS도 정상이 아니었는데 두산한테 3승 실패하다 광주에서 다 져놓고 뭔 소리 한답니까? 여러 가지로 사실은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말도 다 일리가 있고 또 그리고 유임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어떨까 하시는 분들도 다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프런트 특히 이제 또 VIP라고 해야 되겠죠. 이제 본사 모기업 쪽에서 어떻게 생각할지가 가장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자 그랬을 때 심재학 단장이 프로세스 뭐 프로세스라는 얘기를 쓰네요. 이거 뭐 있나? 뭐 있는지 모르겠는데 외국인 전담 스카우트 팀을 신설하고 분석팀도 단상 직속으로 두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40인 로스터 그리고 일본 리그에서 나온 외인 선수에 대한 정교한 데이터 그리고 분석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직원도 새로 뽑기로 했다고 하는데 사실 기아 타이거즈 하면 사실 그동안 외국인 선수들을 굉장히 잘 뽑아왔던 구단으로 저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올 시즌 근데 좀 운이 좀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죠? 이제 외국인 선수는 언제나 변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 기아가 외국인 선수 잘 뽑았던 거를 조금 보면 돈 많이 쓸 수 있을 때가 성공률이 높았어요. 100만 불로 한정되고 나서는 부침이 좀 있었죠. 네네. 그러니까 네임밸류 있는 선수 딱 데려와서 돈 써 이건 되는데 네. 한정된 재화 안에서 좋은 선수를 찾자니까 이거는 이때부터는 10개 구단이 전부 다 풀이 비슷비슷하거든요. 에이전트 몇 명 안 돼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순서 싸움 그다음에 뭐 100만 불이면 뭐 다른 무언가를 챙겨줘야 되는데 그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럼 거기서 뭐 밀렸다는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밀린 경우도 좀 있고 네. 마음에 드는 선수 못 데려온 경우도 좀 있고 그 여러 측면에서 좀 아쉬움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외국인 전담 스카우트팀 신설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분석팀 단장직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단장 그렇게 하라고 뽑아놓은 거예요. 다 좋은데 100만 달러 한도 내에서 어떻게 좋은 선수를 데려올 것이 지금 뭐 어영부영 더블A 갖고 되겠어요? 그렇죠. 이 리그에서 외국인 선수 될 거 같은데 기대치가 여기까지 올라가 있는데 메이저리그에서 뛰던 선수들도 실패하는 리그인데. 그럼요. 그리고 당장 향후 2, 3년간은 다 패디 얘기할걸요? 그렇죠. 왜 우리 못 그렇잖아요. 뽑아내고, 예.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정도 되는 선수를 100만 불에 데려올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거죠. 근데 이 100만 불 한도 없어질 것 같긴 한데. 그러게요. 네. 어쨌든 지금 위에 블루진님께서 5,000원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도기자 김기자님. 그 기아야구단 구단주가 정혜성 회장에서 송무부로 바뀌었던데 현기차 스포츠단도 삼성 제일기획처럼 투자 규모가 줄어드는 신호탄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이유면 그거는 아닐 겁니다. 그건 아니다. 기아는 지금 현 시점에도 아니 필요하면 돈 줄게. 해봐. 이런 스탠스로 알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제일기획은 뭐 아예 이렇게 들어다가 저 따로 빼놓은 빼버린 거잖아요. 거고. 그러니까 네. 내 바운더리에서 빼서 옆으로 옮겨놓은 거기 때문에. 근데 구단주가 바뀌는 거는 의외로 크게 뭐 그건 없습니다. 크게 그건 없고. 뭐 사장 바뀌는 것도 그렇다고 마찬가지고. 정혜선 회장이 어디 가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뭐 DY2021님도 만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지금 뭐 내년 시즌 감독 바뀌어가지고 뭐 감독 못한다고 바뀔 거면 뭐 다른 팀들도 다 우승했다 이런 의견들도 좀 있는데, 그러니까. 김종국 감독이 물론 이제 운영적인 측면에서 답답한 부분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요거를 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러니까 야구는 감독이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도 많이 아직까지는 계시는 것 같고, 야구는 이제 선수가 하는 것인데 선수들 주축 선수들이 이렇게 많이 부상을 당한 팀은 또 기회가 드물기 때문에 그리고 그랬을 때는 아니 KT도 뭐 주축 선수들 소영준 선수도 시즌 아웃이고 강백호 선수도 시즌 내내 뭐 앞섰는데 2등하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하면 거기에서 뭐 감독 역량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 여기 얘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기아의 선택이 어떻게 또 흘러가게 될지 그리고 내년에는 사실 지금 주축 선수들 또 한 살 더 나이를 먹잖아요. 이것도 좀 걱정이 되시기는 할 것 같아요. 일단 뭐 김정욱 감독이 유임으로 가닥은 잡혔고 갈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저는 심작 단장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심작 단장이 뭐 프로세스 얘기도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단장 뭐 어제 영상도 몇 개 나오긴 했지만 권한 축소 얘기가 그 감독 권한 축소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기 나오는데 오롯이 1군에만 집중해라. 내가 다 케어해줄게. 라는 개념은 상관없어요. 아니, 단장이 뭐 열심히 해서 잘하면 되죠. 잘하면 되는데 뭐 40인 로스터 뭐 일본 리그에서 나온 외국인 선수 당연히 단장이 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게 지금 맞고. 얘기가 나온 게 사실 좀 그렇죠. 그럼 그동안 뭐 했냐 그러면 기회에서 뭐라고 답을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앞선 단장들은 뭐 했느냐라고 이제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포인트인 것 같긴 합니다. 니니님 또 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구단 자체가 팬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게 없어서 유일하게 혼관중 매진된 적도 없고 팬들 등쳐먹게 종이 응원봉 저도 저거 봤어요. 불편하다고 해도 계속 팔고 감독도 그냥 내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인사만 해도 되는데 행사 참여도 또 안 해버리고 뭐 이런 불통 행보를 보이는 게 역시 팬 여러분들께서 이게 좀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욕을 먹더라도 이게 좀 정면으로 맞서가지고 또 좀 비판받을 부분 비판받고 또 이제 소통할 부분 소통하고 예전에 왜 그 김기태 감독님 같은 경우도 기아 감독 시절에 되게 막 욕 많이 먹으시고 청문회 막 하시고 이랬잖아요. 근데 앞에서 뭐 이렇게 날도 힘든데 이게 오셨느냐 이제 김밥 한 줄씩 드시라고 소고기밥 딱 싸주니까 이게 또 김기태 이랬다며요. 이런 부분이 사실은 뭐 우스갯소리로 저희가 하는 얘기지만 팬들이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하면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귀를 좀 기울여서 들어보고 들어볼 만한 그리고 수용할 만한 내용이 있으면 조금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할 텐데 지금 프런트라든지 아니면 기아 타이거즈 구단 전체적으로 이런 모습이 안 보이니까 더 답답해 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김종욱 감독 실드를 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먼저 깔고 들어갈게요. 감독들 참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쵸. 잘 보면 5강 간 팀 감독들 중에 욕 안 먹는 감독 없어요. 염희엽 감독 먹고 있죠. 이강철 감독 거기 시즌 내내고 시즌 초반부터 WBC 때부터 먹었고 이강철 감독도 만만치 않아요. 그쵸. 잘 보면 그쵸. 강인곤 감독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꼴등에서 2등한 감독도 욕을 먹고 거의 시즌 내내 1등 감독도 욕을 먹고 3, 4, 5등 감독들은 말도 못해요. 지금 이승엽 감독은 출장 시간에 우 나왔잖아.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이렇게 봤어요 진짜. 이거 맞아? 이렇게 봤고 뭐 김원영 감독은 뭐 지금 당장 잘라야 될 것 같은 분위기고 팬들 분위기만 보면 그 저 김종욱 감독도 지금 나가라고 난리고 그럼 밑으로 가볼까요? 7, 8, 90 감독들 실제로 롯데는 감독 가셨고 8등 박진만 감독도 나가라고 난리고 지금 9등 하나 최원호 감독도 공부 어디다가 팔아먹었냐고 그러고 처음에 왔을 때 하더니 지금 홍원기 감독은 근데 좀 있더라고요. 그래도 홍원기 감독은 어쩔 수 없지 약간 이런 분위기. 그래서 이제 약간 감독 힘들겠다는 생각이 유독 많이 드는 시즌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잘하면 내가 지금 성적 잘 나온다고 우리가 칭찬해야 되냐? 얘 안 쓰고 왜 얘 쓰고 뭐 이러냐? 뭐 이렇게 솔직히 말씀하시잖아요. 성적 안 나오는 분들은 이 성적에 웃음이 나오냐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감독들 너무 힘들겠다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솔직히 김종욱 감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보여주는 게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결정이 났으니까 잘하기를 조금만 화를 좀 누그러뜨려 주시면
아 봐봐요 여기도 나오잖아요. 어쩔 수 없다니요. 무능의 결정자가 호응기인데 나오잖아요. 죄송합니다. 네. 팬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그런 이제 불만들이 또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10개 감독 이 성씨는 다 돌씨라고 이런 얘기까지 또 해주셨는데 어쨌든 저는 이유로하님께서 이런 얘기해 주셨습니다. 김종국 감독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나가라고 또 현수막 걸 정도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못했던 부분 잘 복귀해서 내년에 더 잘할 수 있게 생산적인 비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이미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유임이 되기로 지금 가닥이 잡혀진 이상 나가라 이렇게 시위를 해서 쫓아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지만 아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뭐 이러면서 내년에는 더 잘해주기를 바라는 거 그리고 어떤 포인트들에서 좀 팬들과 소통하기를 바라는지 이런 부분을 좀 전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기는 한데 여러모로 참 어려운 그런 구단 운영이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감독 얘기하니까 역시 채팅창 불타오릅니다. 네 하여튼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 이 화풀이는 저희 채팅창에서 다 털어놓고 가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댓글 또 한번 소화를 해보고 또 이제 후원도 아까 밀린 것부터 하나씩 좀 읽어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즈님 오늘 후원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이게 슈퍼챗 또 이렇게 쏘시면서 이제 비판하고 계시는데 라인은 못같이 이게 슈퍼챗이에요? 네 슈퍼챗 말 모아놓고 라인은 못같이 짜놓고 김호령, 김규성, 최정영 열심히 기용해서 많이 이겼답니까? 지금 기아 불펜 이닝이 몇 이닝인데 김윤동 시즌2로 만들려고 합니까? 내년에 누구 한 명 어깨 잡아야 그만둡니까? 성장형이라고 인터뷰해놓고는 진짜 초보 이승엽 감독에게 12승 주고 또 그렇네 분수령 같은 경기 전부 패배해놓고 팬들 위한다면 그만두는 게 맞습니다. 내년에 잘할 리가 없는 감독인데 풀 전력을 또 5할 한 해만에 할 겁니다. 우승이고 나발이고 근데 제가 저번에 저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번에 뭐라 해야 될까? 중요한 상대팀 중요한 경기마다 기아가 패배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경기마다 이렇게 지는 거 보면 팬 여러분들께서 진짜 속 터지시긴 하겠다 생각이 좀 들기는 했어요. 네. 그리고 기아 야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국 나가님 아이디 깁니다. 1,100원도 감사드립니다. 심재혁 단장이 양석환 혹은 이제 안치홍을 지금 뭐 FA 선수들이죠. FA 자격을 얻는 선수들이죠. 지금 쫓고 있다는 기사가 연일 나오던데 요때와 엮일 것 같은 거 요거 어떻게 보시냐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양석환 선수는 1루, 안치홍 선수 이제 2루죠. 그죠? 양석환은 지금 탐내는 구단에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기아만 그런 건 아니고 안치홍 안치홍은 다시 이제 귀환이죠, 그죠? 롯데 남지 않을까요? 안치홍을 데려다가 어디다 쓰시려고요? 2루에? 1루에? 1루로 안치홍 선수 뭐 1루로도 종종 나왔으니까. 1루 보기 싫어서 기아 떠난 선수한테 데리고 와서 1루를 준다고? 하긴. 요것도 조금 어려울 것 같기는 하다, 그죠? 네. 근데 그리워하시는 부분은 또 이해를 합니다. 또 안치홍 선수가 워낙에 또 기아에서 좋은 인상들도 남기고 지금 팀을 떠난 거기 때문에. 안치홍은 잘 모르겠. 양석환은 저기 군침 흘리는 팀들 좀 돼요. 그리고 안치홍 같은 경우도 충분히 매력적인 매물이어서 어디가 됐든 오퍼는 들어가겠죠. 근데 나이가 이제 사실 적지 않기 때문에 내년 34세잖아요. 34세의 이루수.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루수. 수비에서. 글쎄요. 요거는 뭐 거의 가능성이 조금 적어 보인다라는 4년 56억을 거죠. 이미 계약을 한번 체결한 상태인데 그리고 제일 필요한 팀은 롯데 아닐까요? 그쵸. 롯데는 뭐 지금 전준우 선수 그다음에 안치홍 선수는 일단 좀 잔류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세라피모님께서 네이버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감독이 연체가 쌓이면서 뭔가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답보 상태가 이어지면 팬들 입장에서도 비판 커지는 거 당연한 진리이기도 하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맞는 마리아님 아이디가 또 좋은데요. 억대 연봉 받으면서 팬들 비판이 듣기 힘들다? 그럼 그만두면 됩니다. 기아 역대 최대 300억 지원받고 가을 야구 탈락인데 잘한 거임? 못한 거죠. 이게 여러 가지 뭐 조건 뭐 부상이 많았다 이런 거 외국인 선수가 뭐 어쨌다 이런 걸 다 붙여놓고 보더라도 300억이라는 투자를 했을 때는 이 기대하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롯데자이언츠는 실패를 했기 때문에 감독, 단장 모두 다 바뀐 거고 기아 타이거즈는 근데 아무것도 안 바뀐다? 여기 있어서 팬 여러분들께서 가장 좀 분노하시는 포인트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주제 일단 저희가 채팅창 요 불길을 좀 잠재우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C 다이노스가 적지에서 2승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페디의 부상 변수가 또 이제 발생을 했는데요. NC가 적지에서 2승을 챙기면서 기분 좋게 홈구장 창원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NC는 어제 1회부터 상위 타선이 기선 제압에 성공하면서 SSG의 7대3으로 승리를 했는데요. 역대 5전 3선승제로 펼쳐진 14번의 준 플레이오프에서 1, 2차전을 모두 승리한 팀 8팀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6팀이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했는데 결정적 상황, 사실 1회 때 어느 정도 NC가 기선 제압에 성공을 했죠. 손아섭, 박건우, 마틴, 권희동 선수의 안타, 그리고 서우철의 희생 플레이로 3득점에 성공을 했는데 그리고 뭐 결정적 8회에 있었죠. 4대3 불안 리드 상황에서 국대포수 김영준 선수의 쐐기 홈런포 등을 앞세워 대거 3득점 승기를 또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SSG도 충분히 뒤집을 만한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한유섬 선수의 연타석 홈런, 야 대단했습니다. 저도 이제 어제 그제 다 현장에서 봤지만 와 하면서 봤어요. 진짜 딱 할 때 첫 홈런은 그냥 넘어가는 거였고 두 번째 홈런 보시면 나중에 이렇게 딱 끊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가운데로 휙 넘어가더라고. 와, 한유섬은 됐다. 근데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그냥 SSG가 못한 거예요. NC는 너무 잘했고 SSG는 너무 못해서 솔직히 말하면 그 뭐 구단 프런트도 한숨 쉬면서 갔는데 그러니까 사실 NC가 두 경기 내내 완벽한 경기력이었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건 아닌데 어쨌든 마운드가 버텼고 타선에서 해결해줬잖아요. 그것도 초반에 1, 2, 3회 점수 내는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강하려고는. 근데 그걸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 기사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무사 1루 무사 1, 2루에서 SSG가 한 점도 못 냈어요. 두 경기에서. 1차전 3회 4회 무사 1, 2루 연타 터졌는데 한 점도 못 냈죠. 어제는 1, 2, 3회 무사 1루 무사 1루 무사 1루는 한 점도 못 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4회 무사 1루에서 한유섬이 홈런 쳐가지고 처음으로 득점 낸 거예요. 초반에 점수 못 내면 그냥 질질 끌려가다 끝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제 이 사실 안타도 7개 있었고 뭐 이것 중에 2개는 또 홈런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본래 사사구도 7개를 얻어냈는데도 불구하고 3점에 그쳤다라는 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득점권에서 혹은 이제 찬스를 잡았을 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제 득점권 7타수 무안타였으니까 그냥 한유섬 혼자 한 거예요. 혼자. 어제 그리고 실책도 또 2개나 있었고 SSG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선수들이 좀 급해 보였어요. 제 눈에는 좀 급해 보여서 의욕은 막 넘치는데 이겨야 되니까. 근데 딱 하는데 카운트 몰리면 야 큰일 났다 막 이렇게 되는 약간 그런 느낌? 그게 1, 2, 3까지 계속 가더라고. 그러면 안 돼요. 안 돼. 그거 어떻게 이겨? 아, 그쵸. 어제는 또 이제 김광현 선수도 3이닝 동안 4실점으로 무너졌고 그 뒤를 이어서 올라온 문승원 선수도 그 피홈런 하나가 굉장히 좀 아쉬웠습니다. 문승원 4, 5, 6, 7까지 너무 좋았죠. 네. 확 긁어가면서 몸쪽 콱콱 찌르고 진짜 괜찮았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아쉬운 게 뒤에 이제 있겠지만 걔 누구야? 메카티예요. 네네네. 아, 그러네. 메카티 선수의 공백이 지금 느껴지는 거. 그러니까 SSG는 길게 갈 수밖에 없는 지금 투수진 구성인 것 같아요. 지금 문승원 선수도 교체 타이밍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쓸 선수가 없다. 근데 쓸 선수가 왜 없느냐 생각해봤을 때는 사실 정규 시즌 때 이 김원영 감독이 조금 젊은 선수들 좀 많이 굴린 감이 좀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메카티가 정말 정상적으로 등판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문승원 한 3이닝 정도 쓰고 혹은 4이닝 그러니까 3, 4, 5, 6 까지만 쓰고 7에 올리거나 뭐 이렇게 그 메카티 올려갖고 한 1이닝 이렇게 끊어가면 버틸 수 있었거든요. 3대 4였잖아요. SSG 측면에서 보자면. 근데 하다가 4.2이닝 하고 갔잖아요. 조금만 더 마지막에 하다가. 8회에 그냥 확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고 이게 참 투수 운영이 결국 저 SSG는 김광현은 문승현 쓰고 진 거잖아요. 그렇죠. 선발 2명 내놓고 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1패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메카티가 등판이 쉽지 않다는 걸 확인하면서 김광현 문승호를 쓰고 졌어요. 그 원투펀치까지 다 썼죠. 엘리아스 선수까지. 방망이는 여전히 말 안 들어. 야, 하도 2패예요 그냥. 이거.
골치 아프다니까요. 근데 이거는 거꾸로 생각해 보면 저는 NC 특히 이제 강인권 감독의 투수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칭찬을 받아야 되는 역으로 칭찬을 받아야 되는 포인트들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따지면 NC 같은 경우는 신민혁 선수 1차전에 내고 승리 얻었죠. 그리고 이제 2차전에서는 송명기 선수 3이닝 동안 2실점 하니까 이제 바로 이제 바꿔서 최성경, 이재학, 김영규, 류준혁, 이용찬까지 따다다다닥 때려박아서 결국은 이제 무실점으로 이제 막아내고 이제 끝을 냈으니까 경기를 또 마무리를 지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똑같이 플랜을 짜고 나왔는데 그 플랜을 오롯이 잘 쓴 거는 강인권 감독 쪽이었던 것 같고 사실 와일드카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와일드카드전 때 초보 감독이라고 그런가 투수 교체 왜 이래 이랬다고요. 그쵸. 솔직히 말하면. 근데 좀 플레이오프 딱 들어와서는 그냥 따라락 가잖아요. 또 이게 바뀌고 그죠? 바뀌어요. 그러니까 신들린 투수 교체라는 얘기가 2게임 만에 나와. 마카 때는 초보 감독이라서 저러나 이랬는데 하나 둘 더 했는데 신들린 투수 교체란 말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결과론인 것도 좀 있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뒤집어 보자고요. 타선이 해주니까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타선이 점수를 내주니까. 그렇죠. 결국엔 초반에 경기 내주니까. SSC 그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꾹 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는 거죠. 그러니까 극명하게 나오잖아요. 야구는 점수를 내야 이기는 경기잖아요. 그 만화 H2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내가 점수를 주지 않는 이상 우리 팀은 지지 않는다라고 하지 우리 팀은 이긴다라고 안 해요. 지지 않는다라고 투수가 아무리 잘해도 지지 않을 수 있어요. 투수가 잘 던지면. 근데 투수가 아무리 잘 던져도 이길 수는 없어요. 점수를 뽑아야 이기는 거니까. 그 측면이라면 SSG가 지금 반쪽이 없는 상태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NC는 양쪽에 그 무기를 다 쥐고 하는 거예요. 네. 얼마나 좋아 이게. 그렇죠. 결국에는 진짜 뭐 타격 싸움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SSG는 이 포인트에서 지금 이 한유섬 선수를 제외하고는 선수들이 제 몫을 못 하고 있다라는 거. 특히 이제 최정 선수 햄스트링 아픈 거 뭐 아쉬운데 어쨌든 타선에서 지금 해결사 역할을 제대로 못 해주고 있다 보니까 팬 여러분들께서는 많이 아쉬울 수밖에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니 뭐 물론 정규 시즌에 못한 거 소문 났다 알겠는데요. 정규 시즌에 못해서 포스트 시즌까지 못하면 돌겠죠. 화가 나겠죠. 근데 지금은 잘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잘할 때는 좀 칭찬해 주시라는 말씀이죠. 이게 뭐냐면 제가 신들린 투수 교체라고 한 게 아니고요.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걸 보고 말씀드린 게 엠팍 가서 보시면 나와요. 그래. 신들린 투수 교체라고 좀 했어요. 잘했다고 해줍시다. 네, 정규 시즌에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 포스트 시즌 지금 이 두 경기만 놓고 봤을 때는 없는 살림에 투수 이제 뭐 페디도 없는 살림에 지금 좀 잘 교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왜 2승을 해도 이러세요? 그러게. 어쨌든 지금 NC 입장에서는 좀 변수가 있습니다. 3차전 선발로 예상이 됐던 페디 선수의 등판이 무산됐습니다. 페디가 훈련 후에 조금 불편함과 불안함을 얘기를 했다. 병원 검진 결과는 단순 충돌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선수 본인이 불안감 느끼면서 3차전 등판이 무산이 됐습니다. 일단은 테너 선수로 올리기로 했는데 요거 사실은 뭐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거 플레이오프 올라가면 쓰려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어차피 2승 거뒀기 때문에 굳이 이제 3차전에서 페디 서가지고 카드 하나 소모하고 싶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좀 있네요. 근데 그런 측면이면 강인권 감독 스타일상 미리 오픈해요. 넣지도 않았을걸요? 하긴 엔트리에? 그 메카티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자꾸 메카티 얘기를 해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플레이오프 가야 된다. 좀 플레이오프까지는 힘들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넣어버렸어요 엔트리에. 네네. 그래갖고 지금 이사단이 난 건데 패디도 애진하게 이제 와카 때는 좀 플레이오프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정도로 그냥 이렇게 눈치고 갔었거든요. 감독님이. 근데 엔트리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 1, 2 안 나왔어요. 3차전에 무조건 낸다 했어요. 심지어 어제 경기 전에는. 100%는 아니지만 무조건 등판한다고 했는데 게임 끝나고 인터뷰실 들어갔는데 우리 또 신문 지면을 찍어야 되는 입장이니까 밤 10시 반 이렇게 되면 마감을 해야 돼요. 그래서 패디 나간다고 지면 다 나왔는데 갑자기 강국 패디 못 나갈 것 같다 그러면. 못 나온다고 거짓말 제기된 것 같아 죄송하다. 모든 지면 배치 다 비상 걸려가지고 그렇죠. 넣고 빼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도 오늘 아침자로 기사를 쓰긴 했지만 차라리 놓지 말지. 그러니까 그냥 제 뇌피셜을 굴려보자면 패디의 상태가 병원에 갔다 왔더니 괜찮네. 뭐 어떻게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넣은 것 같아요. 근데 패디가 자꾸 자기가 불안하겠죠. 불안한데 어떻게 선수 본인이 그러니까 약간 완전히 똑같진 않겠지만 플로코라는 케이스가 또 있죠. 네. 네. 그래서 자기가 특히나 외국인 선수는 자기 몸이 완전 재산이기 때문에 좀 찝찝하다 그러면 잘 안 하라 그래요. 그렇죠. 그 상황이고 이렇게 패디도 이제 쿨타고 구단 입장에서 야 이 새끼 나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누구 좋으라고 나갔는데 잘 던지면 좋지만 또 아프다 나와버리면 완전 앞으로 꼬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막 봉안이 냉가슴을 앓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끙끙 앓으면서 될 것 같았는데 지가 안 된다고 하니까 뭐 약간 이런 상태인데 네. 이렇게 되고 보니까 왜 넣었지 엔트리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네. 뭐 이 상황을 예상하고 뭐 그런 거는 뭐 물론 아니겠습니다. 왜냐면 몸 상태는 이제 괜찮아질 것으로 봤기 때문에 이제 엔트리에 넣은 것이고 아까 이제 얘기해 주신 것처럼 강인권 감독의 스타일상 이런 뭐 연막 작전을 쓴다거나 그럴 거면 뭐 미리 말했을 것이다. 그쵸. 그러니까 이게 의도한 바는 아닐 거라는 얘기를 또 해주시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지금 페디 선수가 뭔가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불안하면 잘하던 것도 안 된다. 유균성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포인트가 또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NC 입장에서는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 짓고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페디 선수를 쓰기를 또 바라고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어제 좀 여담인데 어제 NC 관계자한테 패디 상태를 어제 병원 갔다 왔다 해가지고 상태를 물었더니 던지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상태인데 본인이 불안하고 불편해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와 프로토도 빡쳤나 이런 생각이 그 선수 본인이 지금 등판을 하기를 좀 꺼려하고 있다라는 걸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좀 약간 선수 본인에게 좀 압박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상태로 그냥 준 플레이오프 통과하고 플레이오프 갔는데 패디가 그때 오늘 된다 그러면 KT도 긴장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최소 5차전까지 가도 패디가 2게임은 나올 텐데. 그렇죠. 일단은 이 시리즈 다음 시리즈 진출 확정 짓는 게 또 어떨까 얘기를 해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페디 아낀 거 이해는 되는 일이지만 시리즈 여유 부리면서 아끼는 그런 행태는 이제 좋지 않다. 아는 것 같다. 이게 또 시리즈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건데. 3차전 몰라요. 테러 던지는 거 보셨잖아요. 그렇죠. 좀 약간 불안했습니다. 가을 야구는 9-1로 구속으로 압도할 수 있는 투수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테너는 그 유형은 또 솔직히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어제 김광현 선수 같은 경우도 뭐 손가락 이슈가 있다고는 하지만 김광현이 공이 빠르진 않았잖아요. 그쵸. 슬라이더도 맞았잖아요. 그러면 엘리아스처럼 빡빡 찌를 수 있는 투수가 분명히 필요해요. 신민혁 같은 경우도 143, 4 정도 나왔거든요. 최고 그 구속이. 그런데도 그냥 그 공에 쭉쭉 밀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유형의 투수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테러 선수가 못할 거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때 보여줬던 그 9위로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SSG 타선이 살아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저는 결국에는 시리즈 양병을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위바위보 싸움 잘해야 돼요. 뭔 소리냐면 와카 때 두산이 컨셉을 확실히 잡고 들어왔어요. 그 김영준 포수랑 테너 배터리가 약간 높은 공 위주로 많이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빨리 파악이 됐어. 아예 그냥 코스 높은 쪽 잡고 휘둘렀다니까요. 점수가 확 나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3회 넘어가고 나서부터 좀 바꾸긴 했는데 평균으로 140 정도 되거든요. 테너가 110은 143, 4 정도 되는데 그러면 소위 말해 피치 디자인이라고 하나요? 그 계획 잘 짜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딱 들어갔을 때 1회에 타자들 치는 거 보고 요거 안 맞겠다. 노리고 있다 하면 바꾸는 것도 필요하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3차전 선발은 오원석 선수 그리고 이제 테너 선수가 예고됐습니다. 오원석 선수가 시즌 28경기 8승 10패 5.23의 평균 자책점이고요. 지난해 한국 시리즈에서는 한 경기에 나와서 5.2이닝 동안 7회 1실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기억은 있습니다. 자, 테너 선수는 와일드카드전에서 선발로 나와서 4이닝 동안 1피 홈런 5실점 좀 좋지 못했었는데 정규 시즌에는 그래도 좋은 모습 보여줬죠. 2.92로 평균 자책점 마무리를 지었는데 자 3차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SSG 담당이긴 합니다만 3차전에서 끝날 것 같아요. 3차전 끝날 것 같다. 분위기가 NC가 이길 것 같다. NC가 너무 이렇게 확 올라가 있는 상태여서 선수단이 지금 뭐 이 저평가에 대해서 뭔가 뒤집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들이 많이 있다고 지금 채팅창에 많이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러니까 SSG 선수들도 지고 싶어서 경기 나가는 선수 없어요. 그렇죠. 엄청 이기고 싶은 그 의욕은 막 그런데 뭔가 지금 아다리란 표현을 쓰잖아요. 아다리가 안 맞아요 지금 뭔가가. 그러면 어제 같은 경우 그러니까 1차전에서 한번 꼬였죠. 어제 꼬였죠. 추격은 하는데. 그 이상이 없는 야구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정규 시즌 때? 네. 가을 야구 때는 더 힘들어요. 이게 분위기가 이미 넘어간 상황에서 뒤집는 거는 또 쉽지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제 담당팀에게
그 관계자나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정말 3차전에서 끝날 것 같아. 그래요. 열정과 긍정이 기세에서 밀렸어요. 꺾이면 회복이 잘 안 돼.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포기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SSG도 이 한유섬 선수를 중심으로 뭔가 좀 해보자라는 분위기,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보여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은 또 개인적으로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가 이 경기 관련해서 3차전 관련한 내용은 또 저희가 또 내일도 또 추가적으로 한번 다뤄볼 예정이고 오늘 또 이제 휴식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얘기를 간단하게만 좀 나눠봤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좀 본편 주제는 다 소화를 해봤고 이제 댓글, 야, 오늘은 근데 진짜 팬 여러분들께서 화가 많이 나셨어요. 이게 뭐 감독 얘기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 얘기하면 또 저 얘기하시고 저 얘기하면 또 요 얘기하시고 하시면서 또 화를 내시는 분들 좀 많이 계셨습니다. 또 화 좀 내려놓으시고 이제 가을 야구를 좀 즐기시면 어떨까 또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지금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 1,500분 넘게 계십니다. 좋아요 지금 244개인데요.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신 분 계시다면 좋아요도 한 번씩만 또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APBC 명단 발표 몇 시에 하냐는 얘기가 있네요. 네. 오늘인가요? 오늘이에요? 잘 모르겠네. 12시일 거예요. 그럼 몇 시간 얼마 안 남았네. 하여튼 요 명단 발표도 여러분들 꼭 관심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요 명단 발표 되면은 저희가 또 다음 방송에서 다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시즌 때 1점 차이로 많이 져서 그런지 SSG 생명력도 무시 못합니다. 서준이 흔들리는 편안함 요것도 무섭다고 이런 얘기 하셨고 좋아요 눌렀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기자님 여왕벌 그러니까 정대현 코치 현수막 오피셜 말고 들리는 썰 뭐 있느냐고 또 맥콜러버님 삼성 얘기도 또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있나요? 뭐 제가 특별히 들은 거는 과거 왼손잡이였던 투수가 한 명 코치로 오실 것 같고요. 왼손잡이였던 투수? 네. 삼성에서 뛰셨던 분이고요. 네. 정대현 코치랑 연이 좀 있어서 그 밑으로 투수 코치가 될 것 같고. 해설위원 하시는 분도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네. 거긴 잘 모르겠어요. 거긴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퓨처스 코칭 스텝은 지금 열심히 그 구단에서 이 조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네네. 발표는 뭐 곧 나겠죠. 그리고 지금 이종일 단장이 일본에 가 있기 때문에 퓨처스 코칭 스텝을 지금 뭐 어쨌든 그 미야자키 저 교육리가 하고 있고 네. 저 마무리 캠프 27일인가 출발하거든요. 네. 그 전에 끝나고 갈지 일단 가고 뒤에 마무리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포스트 시즌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그렇죠. 발표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얘기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네. 자 그리고 이한방님께서 아까 또 2,000원 이 슈퍼챗 후원해 주셨는데 제가 또 놓쳤네요. NC는 육성과 성적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네요. 리빌딩에 정말 좋은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모든 팀이 그래도 대부분 부러워하는 그런 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이게 뭐 FA 선수들도 적절하게 영입해서 손아섭 선수 지금 다시 반등해가지고 타격광 경쟁하고 있는 거 보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NC 다이노스의 또 이 가을 돌풍이 어디까지 또 이어질지 이 플레이오프까지 진출 확정 지을지 아니면 SSG가 반격에 성공할지 이 얘기는 저희가 또 내일 더 자세하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방송 한번 좀 쭉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좀 40분 넘게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는데 저는 늘 길게 하잖아요. 김동훈 기자님 모시니까 아주 얘기가 풍성해집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만족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뭐 다들 이제 특히나 감독 관련해서는 하시는 이렇게 막 그 화가 많으신 화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 하신 말씀들이 많으신 거 저도 익히 알고 있고 제가 이제 오롯이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긴 한데 뭐 어떻게 뭐 어쩔 수 없죠. 그 어쨌든 저도 그 팬들 여러분과 크게 틀리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 네. 욕먹을까봐 이렇게 묵박 깔고 가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어쨌든 오늘 채팅창에서 화들 많이 풀고 가셨던 걸로 저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또 내일도 오전 10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내일도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안경현 위원님 오십니다. 수요일이기 때문에 안경현 위원님 나오시니까요. 내일도 많이 찾아주십시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